자, 그 전북 선거 참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 야, 참 진짜 송익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볼 때는 보는 사람은 너무 불안불안해. 예, 솔직히 송영길 대표님이 저는 인터뷰하실 때마다 와, 저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조마조마해. 응? 존익이 그러잖아. 막 다 죽이지만은 결국은 그 막 죽을 때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보는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잖아. 송영길 대표님도 뭐가 안정감 있게 가는 게 없어요. 인터뷰를 한번 하셔도 그런 좀 맹숭맹숭한 이런 인터뷰, 싱거운 인터뷰는 하지 않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스릴, 서스펜스를 줄 수 있는 이런 화끈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저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건 총알을 다 피해가. 총알을 다 피해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그 전북지사 선거 문제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잖아. 어쨌건 김관영 후보는 중앙당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출당이 된 사람이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도 과연 정치적인 정도를 지키면서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뭔가 그 반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전북지사 선거에 대해서. 그럼 저는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좀 아쉬운 점은 있어도 그래도 뭐 민주당에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하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정면 돌파를 합니다. 예. 요 영상도 인터뷰 영상 함께 만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선거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아직 그 선거 공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뭐 이번 억울한 컷오프 없었다. 부적격자를 공천하지도 않았고 낙하산도 없었고 부정부패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판단들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사자야 뭐 늘 억울한 거고 우리가 무섭게 보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인데 그렇습니다. 그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지금 이원택 후보보다 숫자가 조금 더 나오는 그렇습니다.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전북이나 그러니까 호남 지역 전체에서 좀 당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 데이터도 없고 다 없애버려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 광주특별시장 후보 때 김영록 후보에 대한 전남이라 그러면 끊어진 게 한 2,000개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시스템 오류라 그러는데 200 몇 표 차로 승표가 결정이 됐는데 2,000 몇 개가 표본이 전남이라 날라가고. 그러면 끊어져 가지고 자기 지지 의사 표시 투표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는 호남 지역은 경선이 바로 본선인데 네. 나는 다음 새로운 당 지도부는 무조건 중앙선관위 위탁해야 된다 봅니다. 여론조사 왜 이걸 당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 경선 네, 과정의 네.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질문 항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당직자 출신 여론조사 기관 뭐 이런 분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옛날 리얼미터 같은 회사도 못 들어가요. 공인된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로 데이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쵸. 추가 검증도 안 돼. 후보 선정이 추후에 되고 나면 그게 다 없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거죠? 더구나 저는 특히 호남 지역 같은 데는 지지자들이 너무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당에서 결정해버리면 당선이잖아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는 심각하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저는 중앙선거관리원회 위탁해서 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왜 당의 경선 경선이지만. 결과가 사실상 공직 임명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이걸 왜 네. 당에서 관리를 하냐 이거죠. 중앙선거관리원회 관리를 해야지. 위탁 관리를 해야지.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해달라면 해줘요? 해줍니다. 당의 제가 경선이지만. 당대표 때 중앙선거 위탁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네. 그 이제 동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 같이 조사를 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신뢰를 받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2,000 몇 개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선거에. 그 사람들은 응답할 기회도 없이 그냥 표본을 그렇죠. 전남이라 그러니까 그 김영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남 지역도 보면 가끔 선거 앞두고 한 2달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진 여론조사 회사도 생기고 그 여론조사 회사의 결과에 의해서 경선되는 경우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보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에 만약에 위탁을 해서 어쨌든 거기선 공정하게 관리를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다면 사실 어느 쪽도 이렇게 큰 불만을 안 가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왜 안 하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글쎄요. 저도 말씀 뭐 들어보니까. 이제 국회 들어가면 한번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불만이 있을 만한 건들이 그렇죠. 있었다. 그리고 더구나 전라북도는 이원택 후보도 동일한 사안으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김관영 후보가 현직 도지사고 예. 더구나 지지율 1등인데 하루 만에 바로 제명을 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잘못했지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많잖아요. 예. 뭐 술 먹다 대리운전비 이런 얘기가 있고.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분이 이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1시간 이내에 내란은 불법이라고 반헌법적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이거를 내란 동조범이라고 막 억지로 몰아가지고 고발이 돼서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것도 너무한 거죠. 현직 도지사를. 예. 더구나 호남 도지사가 어떻게 내란에 동조를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억지로 그 쉬운 거에 대한 자기 반성 뭔가 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같은 당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란 동조범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좀 예.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라북도 주민들의 정서에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그럼 이번 그 호남 선거 결과는 민주당 승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그건 뭐 주고 봐야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제 뭐 김관영 지사 당선돼도 영구 복당 불가 이렇게 네네네네. 강력하게 이제 민주당 후보 지지를 이제 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평택에서는 조국 후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수석 뭐 전부 다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민주당원들인데 네네네네. 그렇죠. 거기서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중 기준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김관영 후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었는데 전화 인터뷰를 네. 했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당 대표 선거 때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대요? 예. 그리고 그 전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지금 오늘의 이 일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물론 이제 후보 공천이 안 됐으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천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기도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그렇죠. 친소관계 내지는 과거에 날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른바 보온성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공천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들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좀 길게 보셨는데 버릴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길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야, 이 짧은 기간에 제가 3시간 동안 조질 거를 한 3분 사이에 다 조진 것 같아. 저는 이제 저 정도 얘기를 하려면은 한 3시간 합니다, 방송을. 예, 그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 이제 조지리가 어쨌다, 뭐 정청래가 어쨌다, 막 그러면서 막 조지고 있는데 우리 소영길 대표님은 이제 3분 동안 제가 3시간 해야 될 방송, 뭐 3시간도 아니고 한 일주일치 방송 분량을 한 3분 동안 다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송익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막 복싱하고 혼자 주먹 날리고 막 주접 떨고 막 서로 때리고 어제도 막 개그하잖아. 막 웃기려고 그러고 생쇼를 해봐야 보시는 분들이 뭐 시원할까 말까인데 우리 소영길 대표님은 그 짧은 기간에 할 얘기 다 했어요. 아니 제가 뭐 더 덧붙일 것도 없어.
덧붙일 게 없잖아. 다 꺼냈잖아요. 게다가 저런 방식이 있는 줄 제가 몰랐는데 이거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면 다 끝날 문제를 그잖아.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중앙선관위에 다 위탁을 하면 끝날 문제고 실제로 송영길 대표님이 당대표 하실 때는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응? 중앙선관위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굳이 민주당에서 이게 뭔가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을 끼고 경선을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경선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스스로. 아니, 정청래가 본인과 뭔가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걸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지 않을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김관영 후보님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관영 후보님 끝났습니다. 저 정도면은요, 제가 볼 때는 전북선거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송영길의 거의 지지 선언 수준의 저는 그런 인터뷰. 물론 이제 그걸 뭐 따져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김관영 후보를 뭐 지지하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건 없습니다. 한 건 없지만은 이 맥락을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야 이거 김관영을 찍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 송영길이 김관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지만은 사실상 김관영을 지지를 하는 뭐 이런 수준의 인터뷰를 한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잖아, 이제. 응? 우리 이제 도시의 농부님도 뭐 아까,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뭐 슈퍼챗에 글도 남겨주셨지만은 이제는 뭐 송영길 대표님이 확실히 보증을 해준 거 아니에요? 김관영을 찍어라. 김관영을 찍어야 호남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김관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의 당적을 저야 이제 어쨌건 뭐 제가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뭐 당에서 뭐 징계를 받고 출당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당비나 굳는 거지 저한테 무슨 데미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떠들어댈 수 있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잖아. 민주당 지도부에서 저 새끼는 무소속을 지지했으니까 유튜브를 못하게 해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제가 뭐 당원 자격을 저를 박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비 안 내니까 돈 굳는 거지. 제가 당원 자격을 박탈당해가지고 뭐 출당 조치를 당했다, 제명을 당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저한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제가 뭐 대통령 나갈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하는 거야. 그냥 나를 제명해라. 그리고 솔직히 약간 이런 좀 기대 심리도 있어 저는. 중앙당에서 그래도 나름 제가 지금 6,300분 보고 계신데 동접이 이 정도 나오는 빅스피커인데 이런 놈이 자꾸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갖고 저를 좀 시범 케이스로 좀 제명을 해달라. 그럼 저 뉴스에 나오잖아. 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지. 제가 요즘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제가 저기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이제 10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요. 한 10만은 돼야 그래도 김민석 총리 좀 당대표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독자가 안 늘어. 근데 만약에 이제 정청래가 저를 제명을 했다. 그러면은 조중동에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죠? 최한욱하고 인터뷰 좀 하자. 그럼 전 조선일보 나갑니다. 저는 그냥 찬밥 더운 밥 안 가려요. 어디든 제가 B형 아니야. 유시민이 얘기했던 제가 B형입니다. 돈이 되면 어디든 나가요. 뭐 조선일보가 부르건 중앙일보가 부르건 뭐 JTBC가 부르건 다 나가. 그냥 종편 투어를 할 거예요, 제가. 제명을 당하면은 바로 종편 투어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민주주의 정당에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무소속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래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막 뉴스공장에서 불러도 나갈 거야 제가. 그러면은 민주당 유튜버 제명 1호 최한욱 씨를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어준이 불러도 나가요. 이거는 나가가지고 구독자 땡기는 거지. 구독자 쫙, 네? 구독자를 그냥 진공청소기로 쫙 당기는 거지. 그래갖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좀 제명을 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명해줄게. 제명 좀 해줘요. 좀 제발 좀 우리 정청래 대표님.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대놓고 김관영을 지지해야 된다, 무소속을 지지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정청래 얼굴에 똥물을 끼얹어야 된다. 그 막 똥물 지역구라 그러면서 정청래를 그냥 똥물을 뒤집어 쓰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제명을 안 하면 당이 이게 기강이 쓰겠습니까? 당이 규율이 쓰겠어요? 이렇게 막말을 하고 개판을 치고 뭐 무소속을 지지하라고 그러고 정청래한테 똥물을 끼얹자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는데도 이거 그냥 놔둬. 지가 민주당원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놔둬 이거를. 이러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민주당원들이 다 김관영 찍는다 이제. 이걸 저를 그냥 놔두면은요 다 김관영 찍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리고 저를 제명을 해야 저 진짜 김관영 지지하면은 제명당하는구나. 예? 그러고 이제 안 하지 못 찍지. 그 C번 케이스로 저를 제명 1호를 좀 해달라. 해당 행위 제명 1호. 예? 제가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나도 10만쯤 좀 가보자 이거야. 10만 좀. 예? 나도 종편 투어 한번 하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그게 뭐 별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이러는 거지. 오히려 뭐 저는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막 이러는 거지. 민주당 이제 어쨌건 물론 뭐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제 소영길 대표도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다음에 당 대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유력한 그것도 민주당 대표를 역임을 했던 이런 유력한 또 호남의 이제 영향력이 큰 그런 인물이 이게 사실상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뉘앙스의 방송에서 발언을 한다라는 게 참 그냥 우리 소영길 대표님은 제가 소영길 대표님 참 이 점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냥 송영길은요 직진이에요. 송영길은 직진이야. 송영길은 그냥 가는 거야 앞으로. 그냥 직진해요. 그냥 들이받아버리잖아 그냥. 뭐 김관영 뭐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이제 뭐 노골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김관영 후보를 이제 지지할 수는 없겠는데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소영길 대표님이 저 정도 언급을 했으면은 김관영 후보 쪽으로 이제 이게 무게 중심이 확 기우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서도 이호철하고 문재인을 또 절대 뭘 빠뜨리고 가는 게 없어요. 소영길 대표님은. 그 바쁜 와중에 김관영도 밀어주고 정청래도 까야 되고 이런 지금 상당히 이게 차린 밥상이 많잖아. 근데 그 와중에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도록 문재인과 이호철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까버리고 가는 그 이호철하고 문재인도 징계를 해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와 여기까지 가실까 이 생각은 못했어요. 김용남 후보도 뭐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못하잖아.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죠? 그 깨알 같은 까기, 깨알 까기. 야 그걸 안 놓치고 바로 까고 들어가는. 그 존익이 그러잖아요. 죽은 놈도 그 확인 사살을 하잖아. 꼭 존익이 그죠? 꼭 이렇게 막 쏘다가 딱 머리에다가 마지막에 한 발씩 다 쏴요. 그래갖고 확실히 죽었는지 이걸 다 확인하고 끝내잖아. 송영길이 이제 송익이 맞다라는 게 죽은 놈도 가갖고 다 쏴가지고 대가리에다가 한 방씩 다 쏴가지고 확실히 보내버리고 끝내는 거야. 이 어떤 참 뭐 암살력이라고 할까요? 이 사격 기술이 참 우리 소영길 대표님 참 대단하시고 진짜 송영길이 돌아와서 정말 우리 당원들이 그동안 정청래 문조탈래 강점기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나마 이제 뭐 재방송 오셔가지고 스트레스 좀 풀고 이러고 가지만 이게 성에 안 차잖아요. 성에 안 차잖아 이게. 그래서 답답하신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송영길의 이제 부활이다, 송익의 부활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송익이 돌아오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이제 확 풀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